안녕하세요, 언니케이저 카이십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A25 5G예요. 이름에서 꽤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A25라는 거 이게 놀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A 1, 2, 3, 4, 5, 6, 7, 8 이제 7 이상은 안 나오구나. 어쨌건 이 1, 2, 3, 4, 5 10의 자리가 등급이에요. 높을수록 좋은 거 일반적으로. 그리고 뒤에가 년도예요. 그래서 2호는 2사 다음에 나온 거다. 3호는 2호보다 높은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2사와 비교를 해서도 재밌는 점이 있고 3사와 비교를 해서도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자, 2호가 나온 지가 특히나 국내에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가격 안정화를 기다렸던 거예요. 맞아요. 할인하기 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 돈 주고 사기 억울하더라고요. 자, 이거 뭐 얼마나 하길래 가격 안정화를 기다렸냐. 근데 표현 진짜 너무 점잖고 좋지 않아? 가격 안정화? 샘성 로고가 있고 여기에 패키지 하나 있어요. 와, 씨 이거 종이야? 어메이징. 자, 이 안에 보면은 USB-C, Type-C 케이블이 있어요. 충전기는 별매.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 기계를 보면 거기서 가지고 싸주는 것 같은 걸로 했네요. 뭐 어쨌건 뜯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첫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긴 한데 뭐 기계는 오는 동안 보호 뒤에 땡땡이 패턴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갤럭시 S5를 보는 것 같이 흉하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색깔이 3개가 있거든요. 이놈이 블루블랙이 이름조차도 클래식하네요. 블루블랙이라는 게 원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한테 유명한 블루블랙은 저기죠. 문근영 씨가 광고했던 여보세요? 다들 내가 했는데 좀 역하다. 여보세요? 어쨌건 그 블루블랙 폰이 있었죠. SPH V6900, SK용으로는 SCH V720이에요. 왜 내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삼성이 쓴 지도 한 10몇 년 된 이름 720이 언제 나왔지? 그게 2005년이었냐? 6년이었나? 야, 2006년 17년 전이야? 어우 끔찍해. 뭐 여하튼 그 친구 중에 어떤 거를 고를까 고민을 했었는데 밝은 파란색이 제일 덜해 보였는데 다들 알았나봐. 그래가지고 그게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블루블랙으로 샀는데 땡땡이가 좀 부담스럽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친구가 무광이에요. 사용 설명을 들어가면은 얘가 6.6인치의 FHD OLED입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f2.2에 14메가픽셀 광각 카메라가 달려 있고 요게 인피니티 U가 들어간 아마 A 계열의 수문장이 되겠어요. 요게 3호까지만 올라가도 펀치홀로 바뀌어요. 특징적인 건 몇 가지는 이사도 그랬지만은 이 친구도 베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단 베젤이 거슬린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 와중에 128J 주사율을 지원하는 데다가 피크 1000니트까지 올라와가지고 나쁜 패널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또 이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기는 해요. 뭐 그게 면적을 엄청나게 요구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고려사항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지문인식 센서 통합되어 있는 전원키랑 볼륨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삼성이 올해 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버튼부가 솟아있는 이거 삼성의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다. 키 아일랜드라 그랬던가? 키 마운틴? 아니야, 마운틴 아니고 근데 사진으로 볼 땐 되게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 보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냥 딱 누르기만 좋게 나쁘지 않네요. 특히나 이 지문인식 센서 부분이 초반에 삼성 거 나왔던 거는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원 버튼 느낌이 안 좋다든지 누르기 힘들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괜찮네요. 위에 쪽에 별건 없고 노이즈 캔슬링용 2차 마이크가 있고요. 왼쪽에는 싱크하 트레이만 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은 놀랍게도 3.5mm 이어폰 잭이 아직까지 있어요. 요것도 이제 3.5mm 이어폰 잭 수문장 될 거예요. 요거에서 하나 올라가서 3호까지만 돼도 없어지거든요. 마이크 있고요. USB-C 있고요. 얘는 25W 고속 충전이 되는데 2.0입니다. 하고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플래그십과 같은 오늘따라 말이 많네요. 제가 이 디자인에 쇼크를 받으면 이 나물대는 게 심해지는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자, 다시 뒤로 넘어가면 f1.8에 50메가픽셀 광각 위성차 F랑 놀랍게도 OIS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이 2계열에도 OIS를 넣은 지 좀 됐죠. 그리고 8메가픽셀에 f2.2 120도 초광각 있고 f2.4에 접사 2메가픽셀 카메라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무선 충전은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수 방진이 안 됩니다. 생활방수 코팅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다들 싫어하는 폰이 된 것 같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전작보다 5만 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44만 9천 원 이 됐어요. 작년 모델은 A24랑 비교를 하면은 걔는 일단 LTE였기 때문에 뭐 자급제로 샀으면 상관이 없지만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사는 경우에 반드시 4G를 써야 된다. 그때 걔 나왔을 때는 4G 단말기에서 5G 요금제 쓰는 게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었고 솔직히 98J 주사율에서 128J 주사율 되는 거는 아주 크게 체감이 되는 건 아니고 60에서 90 될 때가 많이 되거든요. 5메가픽셀 초광각에서 8메가픽셀 초광각이 됐는데 그것도 막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은 아니야. 오히려 그거보다는 4기가램에서 6기가램이 되고 실리오
G99에서 엑시노스 1280이 됐는데 걔는 아키텍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을 거고 결정적으로 스피커가 모노에서 스테레오가 됐죠. 이런 게 가격이 동결이었으면 괜찮을 텐데 5만 원에 올라가지고 44만 9천 원이 됐으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폰인 A34 같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걔는 칩셋 카메라 심지어 방수 방진까지 다 좋은데 공식 출고가가 49만 9천 원이었고 나오자마자 개캡스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 나왔고 그게 아니어도 좀만 기다리니까 36에서 8 정도가 됐어. 그래서 그거 나오자마자 싸게 36에서 8 정도에 산 사람이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인데 제가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요게 그냥 공홈에서 사도 40만 7천 원 할인할 땐 37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또 괜찮은가 싶다가도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첫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화면 모드를 바꿔도 왜 이렇게 색이 좀 약간 이상해 보이지? 기분 탓인가? 이게 삼성 보호평으로 가면은 분명히 사양상으로 쉐이드 밝기라든지 괜찮은 게 있는데 뭐 소자를 구형을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팅이 이상한 건지 살짝 색이 좀 묘하게 이상해 보이는 게 있는데 얘가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시노스 1280이고요. 사실 1280이면은 나쁜 칩셋은 아닌데 국내는 128기가 스토리지에 6기가 램 단일로 나옵니다. 얘도 해외는 8기가짜리도 있거든요. 뭐 좀 아쉽긴 한데 삼성이 하도 맨날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좀 화낼 에너지가 없는 그런 것도 약간 있고 6기가면은 어쨌건 4기가 강제였던 작년보다 훨씬 나으니까 오케이 앱 설치가 다 됐으니까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일단 쭉 올려가지고 보면은 삼성페이 예 되고요. FM 라디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3.1 이어폰 잭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이어폰이나 끼우면 될 겁니다. 설정 가가지고 무슨 기능인지 보면은 아 근데 이거 1280 GPU가 이렇게 떨어졌나? 화면 녹화할 때 왜 이렇게 끊기지? 화면 녹화를 하면서 무조건 부드러울 수가 없기는 한데 참고로 얘는 eSIM은 없습니다. 그냥 싱글심 기계예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소리 및 진동 요거 진동 모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렴한 게 들어갔을 텐데 요 정도 진동 뭔지 알지? 자, 그 외에 디스플레이 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할 수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저기구나. 이거 구형 소재 맞네. 적응형이 되는 거면은 120Hz까지 올라간다고 써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120Hz 고정, 60Hz 고정 밖에 없네요. 배터리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놀랍게도 이게 얼웨이존 디스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삼성에 가끔 OLE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웨이존 디스플레이를 빼놓는 재밌는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들어가 있어요. 자, 유용한 기능 가서 보면은 실험실 측면 버튼, 멀티 윈도, 모션 및 제스처 뭐 있어야 될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다가 의외로 이 정도 급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죠. 근데 사실 가격을 보면 더 이상 이 정도 급이라고 말할 수가 없긴 해. 이 A2로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2에도 스테레오 스피커가 OIS가?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44만 9천 원짜리다 그러면 OIS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아래 스피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위에 쪽 스피커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건 균형이 아예 안 맞네요.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굉장히 근접해요.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자 벤치마크까지 간단하게 잠깐 돌리고 올게요. 오케이 벤치마크 돌리고 간단하게 써보고 왔습니다. 일단 겁을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격대 많이 다른 거 알고 있어요. 일부러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둘 다 세팅은 똑같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전부 다 끈 상태에서 앱 켜는 것들 기본적인 동작들 조금 복잡한 메뉴도 똑 눌렀을 때 뭐 이 정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눌렀을 때 뜨는 거 문제가 될 정도냐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엑시노스 1280이 들어가 있는데 긱벤치 기준으로 CPU는 요 정도, 그러니까 싱글 코어도 865와 2100 사이 정도, 멀티 코어도 한 86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GPU도 오픈CL 778G보다 잘 나오고 벌컨 778G 정도 나오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훈훈했겠지만 한 가지 황당할 정도로 느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끈 상태에서 카메라 켜잖아요. 나쁘지 않게 뜨는 것 같죠. 근데 촬영하고 화각 바꾸고 이런 것들이 사양에 맞지 않게 좀 괴상하게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순차 쓰기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나와요. 일상적인 작업의 체감 성능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기는 한데 일단 지금 수치상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건 요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또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사진 찍어온 거 몇 장 보여줄게요. 광각 요 정도고요. 초광각 요 정도고 참고로 프리뷰에서는 초광각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걱정했는데 보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남아있기는 한데 뭐 못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50메가픽셀이기 때문에 인센서 줌해서 12메가픽셀로 촬영하는 2배 줌 되죠. 그리고 의외로 야간 모드도 다 넣어줘가지고 야간 모드 초광각, 광각
2배 사진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실내 저조도에서 사진 찍어도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근데 의외로 어중간한 조도에서 썩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런 사진 봐도 디테일도 그렇고 좀 색이 죽어 있는 게 있죠. 뭐 접사 같은 거야 애초에 장난감용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크게 바라진 않지만.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제 생활 패턴 기준으로 128J 주사율에 5G만 쓰고 웹서핑 주로 했을 때 8시간 반 정도 나와주고요. 충전도 25W 고속 충전 지원해서 30분이면 56%가 차고요. 1시간 반 좀 안 걸려서 완충되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 못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카메라에서 요상할 정도로 느리다는 거. 이 삼성의 보급 중급 라인업들 중에서 좀 괴상할 정도로 느린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얘도 그 중에 하나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잠깐 쓸 때는 괜찮은데 안 괜찮네. 사진을 많이 찍고 넘어갈 때는 셔터렉이 걸려가지고 셔터 버튼을 눌렀는데 길게 눌렀다고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빠른 동영상 촬영이 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좀 괴상하게 느릴 때가 있거든요. 스피커도 위아래 균형이 아주 안 맞고 되게 사소한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요 위쪽에 요 부분 보세요. 빛이 비출 때 마감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거 보이세요? 프리미엄급도 아닌데 제가 바라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얘보다 2급 아래 A05를 봐도 이 부분 마감 깔끔하잖아요. 다만 개봉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거 S5의 땡땡이 패턴 같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전히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느리지 않고 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 삼성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제 삼성 월렛도 되고 3.5mm 이어폰만 끼우면 나오는 FM 라디오도 있고 뭐 경고 없는 통화 녹음 이런 거 다 되고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찾으시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여전히 37만 원을 주고 싶지는 않고요. 요거 한 3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 A 2개월이 그 가격인 게 여전히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칩셋과 카메라와 배터리와 화면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삼성 갤럭시인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갤럭시 A25 5G였고요. 모두가 굉장히 싫어하는 폰이 된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의 미움을 받을 폰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특히나 이건 카메라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따라서 좀 평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에서 매우 버벅거리는 게 상당히 보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또 영상 댓글 보면은 카메라 얘기 좀 그만해라 뭐 폰이 카메라가 전부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봐서는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으시다면 의외로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A25 5G였고요. 25 하니까 요구르트 먹고 싶네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죄송해요. 제가 배고파서 그래요.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션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